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던 사람이었다.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애정 어린 한마디를 건네는 일도 드물었다. 그는 철저한 가장이었고 가정을 부양하는 것만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멀어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몇몇 친척들과 아버지의 오랜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분위기는 담담했다. 아버지는 평생 큰 재산을 모았고 나는 유산에 대해 들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변호사는 장례식이 끝난 후 나를 따로 불렀다. 그는 서류를 펼쳐놓고 천천히 말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산 상속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졌다. 그가 남긴 유산은 꽤 클 것이 분명했다. 나는 집과 예금 그리고 기타 자산들이 어떻게 분배될지 궁금했다. 그러나 변호사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다. 고인께서는 전 재산을 정리한 후 특별한 형태로 상속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특별한 형태라니요? 변호사는 서류에서 한 장을 빼내 내밀었다. 그 종이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나는 전 재산을 한 마리 개에게 남긴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다시 한번 문장을 읽었다. 틀림없었다. 내 아버지가 남긴 전 재산은 개 한 마리에게 상속된 것이었다. 나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애완견에게 전 재산을 남겼다고. 나는 분명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향해 따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무슨 이유로 개에게 재산을 남긴 거죠? 변호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고인께서는 바우라는 개를 당신에게 맡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를 정성껏 돌볼 경우 유산에 대한 추가 조건이 발효됩니다. 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바우. 아버지가 키우던 개였다. 나는 그 개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그 개를 유독 아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바우는 내가 아버지를 찾아갈 때마다 지저댔고 아버지는 그런 바우를 단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바우를 1년 동안 키우고 아버지께서 남긴 일지를 따라 생활하는 것. 만약 이를 지킨다면 1년 후 상속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입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개 한 마리를 키우면 유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바우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결국 바우를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는 집 주소를 확인하고 바우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바우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짖지도 달려들지도 않았다.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하게 그 자리에서 나를 응시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아버지가 평생 찍어온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일지를 찾기 위해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바우를 통해 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대체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 바우를 통해 나를 이해한다고? 나는 천천히 공책을 넘기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남긴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바우와 함께하는 첫날 밤 나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개 한 마리를 돌보는 일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조건이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남긴 일지였다.
바울을 통해 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공책을 펼쳐 첫 번째 페이지를 읽었다. 바울은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는 내 친구였고 가족이었으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준 존재였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바울을 얼마나 아꼈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전 재산을 맡길 정도라고. 나는 바울을 힐끗 쳐다보았다. 녀석은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를 경계하는 것도 반기는 것도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바우가 먼저 깨어났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바우는 부엌 쪽으로 가서 물그릇을 툭툭 건드렸다. 나는 마지못해 물을 채워주고 사료를 그릇에 담아주었다. 바우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나는 다시 일지를 펼쳤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아버지가 바울을 처음 만났던 날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10년 전 나는 어느 날 우연히 이 개를 만나게 되었다. 비 오는 거리에서 웅크리고 있던 작은 생명체. 누군가에게 버려졌던 듯한 혹은 길을 잃었던 듯한 녀석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녀석은 내 발치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무심코 바울을 내려다보았다. 녀석은 이제 내 옆에 앉아 마치 내 반응을 기다리는 듯 했다. 나는 계속해서 일지를 읽었다. 그날 나는 바울을 데려왔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나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다. 외로움. 나는 그 단어에서 손을 멈췄다. 아버지가 외로웠다고. 나는 그런 감정을 드러낸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무뚝뚝했고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 일지에는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바우와 함께 집을 나섰다. 녀석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한 주인처럼 내 옆을 조용히 걸었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나는 계속 아버지와 바우의 관계를 떠올렸다. 바우가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일지의 다음 장을 펼쳤다. 이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바우는 나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존재였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감정을 대신 표현한다니? 바우가 아버지를 대신해 무언가를 전달했다는 말인가? 나는 바우를 다시 쳐다보았다. 녀석은 나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바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나는 일지를 더 깊이 읽기로 결심했다. 그 속에는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바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나를 바라보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아버지가 남긴 일지를 읽으며 바우와 함께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일지를 펼쳤다. 바우는 나의 마지막 친구였다. 나는 그 문장을 곱씹었다. 친구라니? 나는 아버지가 친구라는 단어를 쓸 줄은 몰랐다. 그는 평생 일만 했고 가족과도 거리를 두었다. 정감 어린 대화를 나눈 기억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바우는 친구였다고 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의미를 알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바우를 데리고 아버지가 자주 가던 산책로로 향했다. 바우는 익숙한 길을 걷는 듯 했다. 그는 방향을 정하듯 앞장서 걷다가 이따금 뒤돌아 나를 확인했다. 마치 제대로 따라오고 있나? 라고 묻는 듯한 태도였다. 길을 걷던 중 나는 오래된 벤치를 발견했다. 벤치 팔걸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다. 나는 손으로 먼지를 털고 그 글자를 또렷이 보이게 했다. 바우와 함께 2013. 나는 멍하니 그 글자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이런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에 그가 직접 새긴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바울을 내려다보았다. 녀석은 벤치 앞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여기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그날 밤 일지를 다시 펼쳤다. 사람들은 늙어가면서 많은 것을 잃는다. 하지만 바울은 내게 남아주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더 외로웠을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가 외로움을 느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인생은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이었지만 정작 그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터놓지 못했다. 바우만이 그의 외로움을 채워준 존재였다. 나는 바우와 함께 지내는 동안 그 감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바우와 산책을 했던 벤치에서 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바우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아버지가 이계에게 얼마나 많은 감정을 쏟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바우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무슨 의미였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바우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내 발밑으로 다가와 몸을 기댔다. 나는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처음으로 아버지와 연결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바우와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녀석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곁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마지막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바우와 함께 보내며 많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가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날 밤 나는 일지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이제 거의 다 읽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몇 줄을 읽는 순간 나는 멈춰섰다. 내가 떠난 후 내가 바우를 받아들인다면 마지막 선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바우가 너를 안내할 것이다. 나는 곧바로 바우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평소처럼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마치 내 생각을 알고 있다는 듯 눈을 마주치고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바우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바우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놔두었다. 녀석은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길을 걸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아버지가 늘 가던 공원 벤치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있던 나는 문득 벤치 밑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손을 뻗어 흙을 조심스럽게 긁어내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나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바울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나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기억도 흐릿한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바우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너는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어릴 때 우리는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었다. 내가 크면서 점점 나와 거리가 멀어질 때 바우는 여전히 내 곁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멀리 나가 더 큰 세상을 보길 바랐다. 나는 사진을 손에 꼭 쥐었다. 어릴 적 기억 속에서 나는 아버지와의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바우는 그 시절을 함께한 존재였다. 바우를 돌보면서 너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항상 너를 이해하고 싶었고 내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다. 바우는 그 다리 역할을 해줄 존재였다. 이제 너도 알겠지. 나는 무뚝뚝했지만 너를 사랑했다. 나는 편지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바우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의 증거였다. 나는 바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 바울은 가만히 내 손을 핥았다. 마치 이제 됐어라고 말하는 듯이. 바울을 통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이해한 뒤 나는 하루 종일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평생을 무뚝뚝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왜 그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걸까? 나는 바울을 바라보았다. 이 녀석은 언제나처럼 내 옆에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맙다, 바우.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 유산 상속 절차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며칠 후 만나자고 했고 나는 그동안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유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 최종적으로 듣게 되었다. 변호사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인께서는 당신이 바우와 함께 지내면서 그의 가치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당신에게 유산 상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유산은 이제 내 것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를 이해했고 그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배웠다. 나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면서 바우와 함께 그가 남긴 흔적들을 되새겼다. 벽에 걸린 사진들, 오래된 일기장, 손때 묻은 물건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삶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바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두었다. 정리를 마친 후 나는 바우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우리가 향한 곳은 예전처럼 아버지가 자주 앉았던 벤치였다. 나는 바우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바우는 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가 남긴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기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 후로도 나는 바우와 함께 생활하며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을 되새겼다. 바우와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넘어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의 연결이었다. 매일 아침 바우와 산책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함께 걷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직접 곁에 없었지만 바우를 통해 나는 여전히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바우와 함께 다시 아버지의 벤치를 찾았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벤치에 앉아있던 바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알 수 있었다. 바우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고 나는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나는 내가 강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바우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너는 나를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늘 내 곁에서 지켜볼 것이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하자. 바우는 조용히 내 옆에 몸을 기댔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었고 그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왔다. 이제야 나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바우와 함께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을 가슴속에 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마음다락에서 준비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다락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